최선, 그다음에 중간값, 최악이 있는데 제가 상정한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나온 것 같아요. 중간값은 뭐였냐면은 계엄은 이제 불가피했다, 정당했다. 하지만 그 계엄으로 인해 초래된 여러 가지 혼란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이게 이제 중간값이었고요. 최선은 어쨌든 간에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되고 지지자들 향해서도 승복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게 최선이었고, 최악은 이거였거든요. 복귀를 전제로 어떤 일정을 밝히거나 이게 최악이라고 봤는데 복귀를 전제로 일정을 밝혔지 않습니까? 예. 개헌론을 던져버렸단 말이죠. 국민들이 이제 분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딱 보게 되면 이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개헌론은 다르게 이게 얘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80년 체제 종식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인데 지금 탄핵 중인 대통령이 이걸 갖다 꺼내는 순간에 이슈 자체가 오염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전혀 바람직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뭐 여론조사에서 일부 나타났지만은 국민들이 딱 보고 그나마 마지막까지 딱 보고 여기 답이 없네 이런 판단을 내리게 하는 그런 최후 변론이었습니다. 장동 의원님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탄핵을 반대했던 이유는 계엄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게 탄핵 사유가 되는지를 떠나서 결국은 탄핵으로 가면 국론 분열이 있을 것이고 또 계엄 이후에 사태 수습도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법 외에 뭐 임기를 단축하면서 개헌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탄핵이라고 하는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탄핵 심판에까지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법률적으로 본인을 변론하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뭐 저는 모든 걸 다 인정한다든지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든지 라고 하는 것은 그 장소와 그 목적에 비춰보면 그것은 좀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성 의원님 아시겠지만 법조인이시니까 우리가 무죄를 다투는데 정말 이게 내가 억울해서 이건 무죄가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변호사로서는 맨 마지막에 딱 하나가 고민됩니다. 무죄입니다 라고 할 건지 무죄입니다. 그러나 가사, 견해를 달리하셔서 유죄로 인정한다 하시더라도 최대한 선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할 건지 그 말을 하면 결국은 내가 무죄를 다투는 거에 대한 절박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매우 고민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변론의 장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아쉬움들은 있겠지만 그것은 다른 자리에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귀하면은 임기 단축 개헌하겠다 이런 것은 변론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탄핵에 정당했다, 불가피했다 여기까지는 봐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론이니까. 하지만 거기 더 나아가가지고 내가 복귀하게 되면은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을 하겠다. 이걸 던질 수 있는 처지가 아니거든요, 그분이. 근데 변론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네. 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복귀하면 탄핵이 기각되면 뭐 또 제2의 계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어떻게 국정을 맡기겠냐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임기를 단축해서 사실상 책임 총리죠. 총리에게 모든 걸 맡기겠다라고 하면서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그런 문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의 변론을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기 힘든 게 비상계엄 이후에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맨 마지막 나온 게 개헌이에요. 사실은 너무나 무책임했습니다. 누가 비상계엄했습니까? 본인이 비상계엄을 일으켜갖고 이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 데 대한 어떤 책임을 갖다 이야기하고 국민들의 사과하는 게 맞죠. 너무나 무책임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이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을 많이 바꿨습니다. 계속 바꾸고 거짓말했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야당과 전혀 대화도 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이 본인이 뭐 희생을 하면서 개헌하겠다?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 한동훈 대표가 책에도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 질서 있는 퇴진에서 탄핵 쪽으로 그 방향을 튼 이유가 저는 그 한동훈 대표의 주장이 좀 맞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12월 8일이 아마 일요일이었을 겁니다. 일요일 날 제가 어떤 전화를 누가하고 통화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 바뀌었다. 방송 가서 말 잘해라.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대통령 퇴진 안 한다. 헌법재판소 가서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 다퉈보겠다는 입장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그 조기 퇴진의 그 시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태도 변화 시점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